자, 상황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7K 권역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올라오던 상승 추세선까지 하나 뒤덮준 상황이거든요. 어떤 형태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57K 권역부터 올라오던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지지선이 한 자리 나오죠. 이 지지선을 뒤덮준 순간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CPI로 대상승 이렇게 올렸고 반도체 이슈로 여기 리테스트 해주는 것까지 버틴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렸으면 지금 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쑤시는 건 반드시 개미 털기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전 영상 단기 저항 충돌, 여기서 637에서 639 권역의 핵심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서도 637에서 639에 도달했다, 여기서 눌롱 보셔라, 상단에서 트라이 안 한 이유가 지지선까지 있는 만큼 여기 리테하는 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텔레그램 통해서도 여기서 롱 진입하시라고 안내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진입 잘 했고 반등까지 잘 관측되고 있으니까 넉넉히 있을 게 아니겠죠. 이 포지션으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바라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답을 제가 들고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잘 해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려가 많으신 거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파가 이렇게 길게 뻗고 2파 눌림이 이렇게 왔으면 3파가 애초에 여기서 1파 고점 정도는 따주는 형태가 나와줬으면 사실은 파동이 깔끔했을 텐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질질 끌리는 형태가 나왔죠. 주말장이 꼈고 이상한 노이즈가 꼈습니다. 애초에 2파 하락부터 이렇게 깊게 쏘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CPI, PPI 흐름 잘 타주면서 여기서부터 올려줘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 여기 82K 권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점 두 자리 이으면 뭐가 나옵니까? 고점 이었을 때 저항선 나오죠. 저항선 쭉 따라와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파란 칠 해놓고 여기 따라가면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저항 맞고 꼬꾸라지다가 뚫어주고 나서 어떤 형태와 같이 앉았습니까? 57K부터 상승 임펄스 따라 나오는 거랑 같이 여기서 겹쳐서 앉아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나왔습니까? CPI 빵 띄워 올려줬는데 이것까지 봤으면 여기서 이 기회 살려서 사실은 날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박자고 좋은 그림입니다. 지금은 파동 형태를 봤을 때도 꼬여있는 상황이고 기간 잘 보십시오. 여기 7월 15일 권역입니다. 7월 15일 권역부터 금요일까지 나스닥 내려박은 거 생각하면 나스닥 차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7월 15일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반도체 거품이다, AI 거품론 나오면서 여기가 7월 15일이거든요. 이렇게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몇 프로 빠졌습니까? 갑자기 나스닥을 5% 날려버리면서 급락 아닌 급락까지 때려 두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악재들이 겹쳤습니까? 분명히 CPI, PPI 좋게 나왔는데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인플레이션 아직 위험한 수준이다 이런 소리하고 있고 AI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스닥이 두드려 맞는 와중에 비트가 버텨줬으면, 고작 이것만 빼고 버텨줬으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올려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번번이 막히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번번이 막히는 과정을 이번에 이 핵심적인 57K 상승 추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이 저항 구간을 한번 돌파해 줄 만한 그런 힘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 차 아직까지 롱 포지션 잡지 못하셨던 분들 여기 권역에서 롱 잡아서 전개 중인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세부 카운팅하면 박살납니다. 왜 박살이 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말장 꼈죠. 이슈 꼈죠. 이거 카운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1파가 이렇게 올렸으면 임펄스 절대규칙 생각해봅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온 임펄스가 이거거든요. 절대규칙 중에 2파가 1파의 100%를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을 왜 하냐면 2파가 이렇게 깊게 쑤셔놓은 형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규칙에 따라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텐드 투입니다. 머스트 아닙니다. 그러면 1파 기반으로 2파가 7, 8, 6까지 이렇게 깊게 쑤셔놓는 형태가 나왔으면 애지간해서는 3파가 연장 형태로 나온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애지간해서는입니다. 100% 아닙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걸 1, 2로 카운팅하고 있는 입장에서 3이 덜 올리고 있죠. 3파 연장을 반드시 염두에 넣어놓은 채로 우리가 장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우리가 3 연장 과정 중에 하나를 잘 밟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3파 끝자리까지 올라가는 형태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피보나치 확장으로 이런 형태로 잡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대1까지는 올려주는 66K권역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세부 임펄스에 대해서도 피보나치 확장을 잡아볼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잡아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큰 형태 4시간 분가서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측했던 5파 임펄스가 A파였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ABC 조정이 B파였으면 여기 66이 이렇게 겹치는 겹근거 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적어도 66회권역까지는 올라가면서 이 상단을 회수해주는 그림이 나와야죠. 우리가 변수 없었을 땐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주봉단에서 WXY로 내려 꽂는 그림인데 Y-A를 기반으로 Y-B 반등이 책정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큰 그림을 보면 여기 오파 카운팅이 다 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밖에 안 남냐면 여러분 결국 파동은 5개로 카운팅이 되냐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5개로 카운팅이 되기는 하죠. 어떻게 됩니까? 요런 형태로 5개 카운팅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카운팅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카운팅 해봤을 때 1파의 극점을 4파가 침범을 하는 형태가 나오죠. 임펄스 절대규칙을 위배하는 형태가 나왔으면 그럼 뭘 검증해야 되느냐? 다이아고날인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때려 죽여도 쐐기로 못 보겠거든요. 확장형 쐐기로도 저는 이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남은 선택지는 뭐냐? 이게 WXY로 내려가는 복합 조정의 형태라는 것밖에 남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채로 지금 장을 쳐다보고 있자 하면 W가 이렇게 내렸고 X가 이렇게 나왔으며 Y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W도 마찬가지로 A, B, C 3개의 파동이 나와야 되고 X도 마찬가지로 A, B, C가 관측이 됐으면 Y도 3개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 3개가 근데 날봉상에서 어떻게 잡혀야 되느냐? 자 한번 잘 내렸죠. 828 고점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오파 임펄스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B는 당연히 이 임펄스에 대한 조정파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전제부터 깔고 갑시다. 조정파는 물론 삼수도 있겠지만 삼수 배제하고 ABC 형태만 생각해보면 플랫이냐 지그재그냐거든요. 다시 플랫은 ABC의 세부파동이 335로 나오는 형태고 지그재그는 세부파동이 535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플랫은 웬만해선 짧게 조정해주면서 0.382에서 0.50까지만 올리는 걸 우리가 플랫이라고 합니다. 지그재그는 조금 깊게 조정을 주면서 0.618에서 0.786 구간까지 반등 주는 거를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Y-A라고 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얘를 기반으로 산출을 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아직 382도 못 왔습니다. 애초에 A파 자체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382 반등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B파 반등의 요건이 아직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쇼트라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아까 오전 중에 100%씩 찍혔던 롱 포지션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래자리 줬을 때 땡큐하고 더 담았고요. 자 아까 제 말을 기억해 봅시다. 플랫이 여기입니다. 382에서 0.5 구간, 지그재그가 여기입니다. 618에서 786 구간. 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B파에 대해서. 1시간봉 가서 B파 검증합니다. 1시간봉 스타팅이 어디였습니까? 1시간봉 스타팅이 애초에 여기였죠. 우리 여기서부터 카운팅 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태로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1파 올렸고 2파 미달 플랜 나왔고 3파 올리고 나서 4파 확장 플랜 나왔고 5파가 이렇게 올리고 나서 ABC 조정이 이런 형태로 쏟아지는 형태인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아 그러면 이게 B파의 세부파인 A파고 이게 B파의 세부파인 B파고 그 다음 C파가 요런 형태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겠구나. 그리고 A파가 5개의 카운팅이 나왔으니까 C파는 여러분 ABC 전개 중에서 C파는 반드시 5개의 세부파가 나와야 됩니다. C파는 그러면 지금 618 저점부터 해서 올라오는 5개의 세부 카운팅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지금 장을 대처해 왔기 때문에 637에서 639 사실상 최저점이죠. 1시간봉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 저점부 얼마입니까? 63765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잡아서 지금 롱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기왕 이 페이지 켠 김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인데 지금 세부 카운팅을 하시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수가 나왔냐면 애초에 이게 스타팅부터 문제거든요. 우리가 C-1 마지막 임펄스의 스타팅부터가 CPI라는 변수와 함께 너무 크게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 사실 잘 살려줬어야 됐거든요.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악재가 터지죠. 악재 터지면서 2파가 깊게 내다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3파가 지금 이렇게 꿈찔꿈찔 연장돼서 나오는 형태 이거를 사실은 메인 시나리오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느냐 이거 말고 지금 그나마
문제가 있긴 한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 오파 카운팅하면서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다른 거 지우고 요쪽 얘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파 길이에 비해서 3파 길이가 너무 짧은 형태가 나왔다.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을 찍어본다고 했을 때 고작 1밖에 안 채워주는 형태가 나올 건 아닌데 사실은 3파가 1파보다 길긴 하지만 3파가 연장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5파가 연장될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5파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 형태상으로는 사실 부합을 하거든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3파가 가장 긴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마감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파가 연장을 해주는 형태로서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는 권역에서 올려주려다가 여기서 이 캔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여기서 원래 올렸어야 되는데 악재 맞고 절단이 나버린 거라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A, B, C로 해석이 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1파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카운팅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제가 A, B, C로 조정이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B파는 여러분 때려 죽여도 이게 3개짜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5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올라가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5개로 올라가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지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을 파동 단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장이다. 여기서 CPI 노이즈, 여기서 연준 플러스 나스닥 조정 악재까지 터져 나오면서 계산이 꼬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지금 주어진 정보값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가 5가 애지간해서 맞겠네. 왜냐면 이게 B파 카운팅이 5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이게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1파로 봐야 되고 2파가 7, 8, 6까지 조금 깊게 눌렀다라고 봐야 되고 7, 8, 6까지 누른 경우에 애지간해서는 3파 연장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3파가 세부 카운팅상 9개 혹은 13개가 나오는 3파 연장 형태로서 전개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장을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3-1파로 가름이 되고 연장 형태를 간주했을 때 그 다음 눌려지는 폭 자체도 지금 이걸 기반으로 0.5라인 또 뭐 있었습니까? 1시간 FVG 있었고 57K 권역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상승 추세라는 3가지 겹근 거를 지지를 받아서 2파 눌림이 샤프하게 이런 식으로 질러준 다음에 3파 3-3 반등이 찾아오는 형태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큰 그림인 WXY 시나리오 상에서 최소한의 기준치인 0.618이 66K인데 여기까지는 한 번도 트라이를 우리가 하지 못했었다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 66K까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눌러줬기 때문에 더 좋은 타점이 나왔다고 보고 지금 거래량이 그 내용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캔들 3개만 가지고 이렇게 뺑이 쳤던 걸 한 번에 다 쑤실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추격 억지로 붙은 롱개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과정이 나왔었다라는 거고 애초에 이 멘트 자체가 파동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유동성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 카운팅은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꼬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2파가 깊게 눌렀으면 3파 연장 형태를 생각하면서 큰 그림 정도만 봐두는 툴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ABC를 바라보고 있죠. ABC를 기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A죠. 여기가 B입니다. C파를 1대1로 잡으면 날짜가 어느 날짜가 나오느냐? 7월 23일이 나오는데 7월 23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이번 주는 사실 조용하거든요. 근데 하필 23일 목요일에 뭐가 나오느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아니 현우야, 이건 너무 개혁지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A, B, C 기간과 형태적인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A와 C의 비율 자체가 1대1로 잡히는 순간부터 이런 이슈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57K부터 올라왔던 상승 추세선은 지켜주는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어떤 형태였습니까? 4시간 몸가서 찍겠습니다. 여기 저점이랑 그 다음 저점 연결했을 때 요 자리 뒤덮주면서 CPI 반등이 강력하게 뛰쳐나왔었고 그 다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선 지켜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분도 뭣도 없는 거래량 적은 이 하락은 그냥 추격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격 개미 터는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부 카운팅을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1파가 이슈 기반으로 너무 깊게 올렸습니다. 이슈 기반으로 너무 깊게 내렸습니다. 786 구간까지 내려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파가 적어도 4파가 1파의 극점을 침범하지 않으려면 3파가 1파 이상까지는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2파가 깊게 눌러준 형태일 때 우리가 흔히 3파 연장 형태가 따라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적어도 66회 권역까지 롱을 홀드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 상황에서 피보 기간을 한번 참고해 보았더니 7월 23일까지는 ABC가 1대1 권역에 포함되는 자리, 거기에 더불어서 목요일까지는 큰 이슈, 큰 경제 발표가 없습니다. 목요일 되어서야만이 그때 나오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변수로 적용할 것으로 읽고 있고, 그 전에는 사실 이 상승 추세선을 무력화할 만한 그런 액션이 나오기가 힘든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지선 리테스트 나왔고 주봉 적산면까지 떠 있습니다. 저 또한 롱 포지션 들고 있는 만큼 이번 자리 감히 막차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막차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릴 테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